반갑습니다. 네, 오늘 1등급 문제와 인수분해 단원이 맞춰지게 될 것 같은데 한번 마무리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저희가 이번에 오늘 이어서 할 문제는 33번입니다. 보면 최고차항에 개수가 1인 2차식이 있어서 뭐 이렇게 형태를 바꿨죠. 지금의 식이 인수분해되면 이러한 꼴로 된다라는 건데, 즉 지금 x 플러스 2라는 1차의 인수가 있다라는 것은 왼편에 이쪽에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으면 0이 된다라는 거잖아. 인수 정리, 그쵸? 그러면 그부터 일단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까요?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8, 그치? 그 다음에 플러스 8,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가 0이다. 지금 저는 여기에다가 x는 마이너스 2를 넣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가 0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체크차항에 개수가 1이라고 했잖아. 누가? fx가. 그래서 fx는 2로부터 x 플러스 2라는 인수를 가지고 x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 왜냐면 지금 2차식이라고 했고 최고차항이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괜찮죠? 그러면 이제 양쪽을 정리해서 개수 비교를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일단 정리를 해줄게요. x 세제곱 플러스 8에다가 마이너스 fx의 식을 빼주겠습니다. 전개 안 하고 일단 그대로 데려올게요. x 플러스 2에다가 x 마이너스인데 제가 여기 플러스로 바꿔줄까요? 어떠한 뭐 부호를 쓰든 제가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상관없죠. 가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나타내어진다라는 건데,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 플러스 3, 이럴 때 다 전개를 해볼까 싶다가, 그런데 사실은 뭐 이제 AK 찾으러 가는 거니까 그냥 항별로 지금 항 상수항만 먼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렇게 해도 되죠. 항별로 비교를 해도. 그럼 상수항만 왼편에서 뽑아주시면 8 그리고 2K를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취해주니까 마이너스 2K, 그죠? 더 이상 상수항은 없죠. 는 오른편에서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곱해주는 거니까 2랑 a 플러스 3 곱해주시면 2a 플러스 6이 됩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정리할게요. 2k가 넘어와서 2a 플러스 2k인데 그냥 2로 한 번에 다 나누면서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a 플러스 k는 넘어가서 2인데 나누기 2 해주시면 1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지. 괜찮죠? 상수항을 일단 비교했으니까 하나만 더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항을 1차항을 한번 해볼게요. x에 대한 1차항을 한번 양쪽에서 데려와 보겠습니다. 왼편에서는요, 요쪽엔 없고 이 오른편에서는 마이너스 뽑아주시고 마이너스 2x랑 kx죠. 다 가로로 묶어줄까?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k, 이렇게 1차항만 한번 데려와 볼게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마찬가지로 여기 x에다가 여기 상수항 곱해주던가, 그러면 a 플러스 3x겠네. 또는 이쪽 상수항에다가 여기 x항 곱해주시면 2ax 되잖아요. 이쪽은 2ax. 이렇게 비교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마이너스 2x. 그러면 우리가 개수끼리만 데려와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는 이쪽은 정리하면 3a 플러스 3이 됩니다. 3a 플러스 3이 돼. 그럼 한 번 더 정리해주면 3a 플러스 k가 샥 넘어가면 마이너스 5네요. 이렇게 되지. 위치가 나이스하지 않지만 이 둘을 연립할게요. 여러분들. 이번에는 아래에서 위를 빼겠습니다. 괜찮나요? 아래에서 위를 빼서 연립할게요. 그러면 2a가, 얘들아 눈으로 잘 따라오고 있지? 아래에서 위를 뺀다.
그럼 마이너스 6 이렇게 된단 말이지. 우리 K 사라지니까 얘는 마이너스 6. 그러면 A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K가 4.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찾는 것은 지금 fx를 완성시켜 주시고 찾은 이 값을 넣어주시면 fx는 x 플러스 2에다가 x 플러스 4가 되는데 이때 f 마이너스 3을 구하라는 거지. fa를 구하라며. a가 지금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f 마이너스 3 구해주시면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곱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지금은 일단 인수분해해서 1차 항이 있다고 했으니 그치? 그럼 마이너스 2 집어넣어서 0이 된다는 걸 통해서 뭔가 인수 하나를 만들어냈고요. 나머지 식을 이제 이렇게 설정해 주었다면 우리는 그대로 조건을 이제 전개하거나 아니면 저처럼 특별한 항들끼리 비교를 해줘서 A랑 K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확인해 보시고 34번으로 넘어가 보면 와, 막 이걸로 나누고 저걸로 나누고 막 나머지가 이리 되고 저리 되고 정신이 없는데 한내는 안 들어오는데 그렇다 보니 우리는 식으로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다. 지금은 fx를 저 2차 식으로 나누었을 때는 몫은 qx고 써져 있는 것을 그냥 수식으로 따라가 볼게요. qx고 나머지는 2x-1이다. 이고 그쵸? 여기까지 썼고 또 fx를 이번에는 x-3-27로 나눈대요. 그럴 때는 몫은 따로 뭐 안 가르쳐 줬으니까 우리가 뭐 q2x 이렇게 잡을까요? 그리고 나머지를 rx라고 한대요.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 한 줄 이번에는 qx를 나누래. 오호. 이 부분을 x-3으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2래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줄 식에서 한번 조작을 해볼까요? qx를 따로 뽑아내 쓰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써보죠.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 그대로 데려오시고 이때 qx가 어떻게 변하냐? x-로 3을 나눴을 때 몫이 있겠죠. 이때도 다를 거니까 q3x 이렇게 해볼까요? 이제 몫이 누군가 있고 이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2래. 이렇게 이만큼 바꿔준 게 지금 세 번째 줄 설명에 대한 qx를 제가 이렇게 바꿔준 것이고 괜찮지? 이 뒤에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뒤에 남아있는 식인 2x-1을 적어주셔야죠. 이렇게도 써줄 수가 있다. 이럴 때 묻고 있는 것은 다항식 이제 나머지 아까의 어딘가의 나머지 r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눈 나머지는 즉 구하고 있는 것은 물어보고 있는 것은 r-3의 값을 묻는 상황이네요. 그치? 이에 대한 정보를 찾아서 우리는 마이너스 3을 넣어주면 될 것 같아. 근데 어떻게 가야 될지 대강의 흐름은 보여. 왜냐면 x세제곱 마이너스 27이라는 것은 x세제곱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잖아. 이 친구랑 뭔가 인수분해 공식꼴이 짝짝꿍이 잘 맞아 보이죠? 괜찮지?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식을 인수분해 공식을 활용해서 한번 살짝 바꿔볼게요. 이 친구가 27이었는데 제가 여기서 3의 세제곱 이렇게 바꿔줄까요? 그렇게 되면 x-3에다가 그치?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인데 이 친구랑 같으니까 그럼 순서를 요 친구부터 써줄게. 인수분해 공식 쓸 건데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에다가 x-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지. 저 지금 요쪽 이렇게 바꿔주고 있었습니다. 그치? 그럼 뒤에 있는 이 식 다 데려올게. 요만큼에다가 q2x 곱해주시고 더하기 rx가 되고 있다 이 말이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세 번째, 네 번째 식이 만들어졌는데 이 둘을 뭔가 이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를 이렇게 분배해 주시면 우리가 하나의 꼴이 비슷하게 만들어지지.
분배해서 다시 적어볼까? 참. 그러면 지금 하나, 둘, 세 번째 식에서 분배를 해볼게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에다가 일단 이 옆에 곱해주면 x-3에다가 q 3x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2랑 곱해주면 마이너스가 2가 곱해지면서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에다가 끝내면 안 되고 우리 나머지 이 친구 데려와야지.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볼게. 묻고 있는 거는 이 rx에 대한 정보였죠. 그래야 이제 마이너스 3을 넣어서 답을 낼 수가 있잖아. 그런데 나누고 있는 것은 이만큼 노란색 줄, 즉 x세제곱 마이너스 3, 27이라는 3차 식이에요. 그치? 3차 식으로 나눌 때의 나머지는 그보다 작은 최대 2차겠지. 지금 여기 보면 마찬가지로 3차로 나눴을 때의 이 나머지 정리된 이만큼이 어때요? 2차죠. 최대 2차야, 2차. 즉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rx에 대한 정보가 결국은 이 물결에 대한 2차식이라는 거지. 괜찮죠? 앞으로 이 앞에 있는 이 3차식으로 나눴을 때의 몫이 이제 q2x와 q3x는 결국 이제 같아지는 형태인 거고, 그리고 뒤에 rx가 이만큼에 대한 식이 된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해주시면 우리는 rx가 이만큼 뒤에 있는 물결에 대한 식을 전개해서 좀 정리해 줄게. 마이너스 2x제곱에다가 플러스 6x인데 마이너스 6x인데 뒤에 플러스 2 있으니까 마이너스 4x. 그리고 동료한끼리 묶어주는 거지. 마이너스 2, 9, 18인데 마이너스 1 더 있으니까 마이너스 19.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구하려고 하는 것은 아래 마이너스 3이었죠. 넣어줍시다. 마이너스 18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12에다가 마이너스 19. 그럼 마이너스 6 더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25.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순서를 왔다 갔다 했지만 정리는 잘 보기 쉽게 한번 해놨으니까 다시 한번 봐보시고, QX에 대한 정보를 주면서 우리가 그 뒤에 QX를 이렇게 세 번째 줄에 대한 정보로 이렇게 바꿔줬죠. 그리고 분배를 해줬더니 위에 있는 두 번째 식과 뭔가 이제 연립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찾아내려고 하는 그 나머지 항인 Rx에 대한 정보가 딱 나왔다. 즉, 뭐 인수분해와 이제 뭐 나머지 정리, 거기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식을 바탕으로 이렇게 딱 식을 잘 정리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 식이 이제 우리가 문자를 많이 활용해서 적게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 정리해 보시면서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세 변의 길이가 이제 ABC인데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자연수 또 등장했군. 그리고 삼각형이 있을 때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 ABC에 대한 값이 어떻게 주어지나 봅니다. 한번 볼까? 일단 가를 보아하니 인수분해가 필요한 건 알겠는데 만만찮아 보인다. 일단 A는 3차. 따져보는 거지, 차수를. C도 3차. 근데 B가 2차다. 그럼 B를 어떻게 중심으로 해볼까? B 제곱으로 묶어주니까 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A 플러스 C, B의 제곱. 이렇게 묶고 나머지 항에 대해서는 B가 없어. 그치? 그런데 어떻게 정리해줄까 싶은데 방금 B 제곱으로 묶여진 이 A 플러스 C로 묶으면서 뭔가 진행을 하면 좋잖아. 나머지 4개 항에 대해서 이 A 플러스 C로 묶이도록 데려와 볼게. 어떻게 하면 될까? A제곱으로 묶이면 앞에 있는 이 색이 좀 비슷하죠. 여러분들이 보기엔. 이렇게 A제곱으로 이 친구랑 다 지울게요. 나중에. 이 친구 묶어주시면 A 플러스 C가 묶이고. 그치? 그리고 나머지인 헷갈려요. 마이너스 C 세제곱이랑 마이너스 AC의 제곱. 이거는 뭘로 묶어주면 좋을까? 마이너스 C제곱으로 묶어주면 A와 플러스 C 또 이렇게 묶이는 것 같습니다. 괜찮죠? 이제 지워줄게요. 자, 이렇게 묶어주니까 우리는 A 플러스 C로 이제 정리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다. C의
b의 제곱에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 값이 0이다. 즉 앞에 a 플러스 c가 0이거나 뒤에 있는 이러한 식이 0이거나 인데 우리 a, b, c는 다 자연수라서 이 친구는 0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 여기서 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b제곱 요 뒤에 있는 이만큼 a제곱 마이너스 c가 0이다. 즉 b제곱 더하기 a제곱은 c제곱이며 우리는 직각삼각형임을 알았다. 이럴 때 빗변의 길이가 c가 되겠죠? 이렇게요. 나머지 뭐 어딘가 a, b가 이렇게 있겠지. 이러한 직각삼각형임을 알아냈고 한번 적어 놓을까요? 빗변의 길이가 빗변이 이렇게 C인 직각삼각형 가에서 말해주고 있는 정보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나로 가봅시다. 나를 가니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너무나 눈에 들어오면서 이만큼을 c제곱으로 바꿔주고 싶다 이거야. 그치? 방금 얻어낸 정보잖아요. 그러면 이 c제곱이 바로 10c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c 하나씩 날려주고 2로 나눠주니까 c는 5. 바로 이렇게 나와버려. 오케이. 더 이상 사실 값을 준 게 없긴 해요. 그런데 이 빗변이 지금 5라는 거지. 직각삼각형이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도 필요한데 그럼 더 이상 구할 수가 없는가? 라고 싶지만 이제 A, B, C 이 세 변의 길이는 다 이제 자연수라고 했잖아요. 어떠한 이 자연수에 대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25가 되는 A, B는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됐건 3, 4밖에 없다. 9 더하기 16. 여러분들이 머리로 빠르게 한번 해보세요. 뭐 1, 4, 1, 3, 2, 3 이렇게 넣어보면 되는 것은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밖에 없거든. 그래서 구하려고 하는 둘레는 결국 3 더하기 4 더하기 5인 12다 구해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3, 4가 각각 A, B인지는 모르나 우리는 그것까지 구할 필요는 없다. 그쵸?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지금 나는 간단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고 가에서 이제 인수분해가 처음에 핵심인 것 같은데 여러 번 했죠. 여러 개의 문자에 대한 인수분해였는데 지금 또한 역시 차수가 낮은 B에 대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제 뭔가 여러 가지 문자에 대한 인수분해도 비슷하게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나름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그쵸? 3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계속 나오네. 자연수 n에 대해서 왼편에 이제 값이 오른편의 값의 배수일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친구 한번 볼게요. 지금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도 어떠한 숫자일 거 아니야? n이 들어갔을 때의 어떠한 자연수인 숫자이겠죠. 이 친구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의 배수래요. 배수. 근데 뭐 더 자세하게 본다면 우리 이거 인수분해가 되긴 해요. 그치? 어떻게 돼? 바로 한번 해볼까? n 플러스 2와 n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면서 2에 대한 배수이다. 몇 배이다 라고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혹시나 일단 이제 넘어간 다음에 혹시나 이어갈 말들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에 있는 이 3차 다항식에 대해서 인수분해가 필요한 걸 느끼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일 테죠. 뭐 n을 묶어주면서 진행을 해도 좋고 저는 이제 인수정리를 뭔가 활용을 하는 게 가장 좀 몸에 배어있는 습관인 것 같아요. 혹시 넣었을 때 0이 되는 게 있나라고 간단한 숫자들은 일단 넣어보는 것 같아. 그래서 한번 넣어봤죠. 1이랑 마이너스 1을 넣어보죠. 안 되죠. 그리고 뭔가 2가 가능성이 있는 게 이 개수들이 다 2의 배수들이잖아. 그쵸? 그래서 지금 플러스는 무조건 안 될 테고 마이너스 1 아까 안 됐고 딱 봐도 마이너스 2를 넣어보면 여기가 n에다가 마이너스 2 넣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8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16.
여기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8은 0이 나와요. 아, 그러면 지금 이 왼편에 있는 이 3차식은 n 플러스 2라는 인수를 갖는구나 라는 걸 알아. 괜찮아. 지울게. 이쪽이 n 플러스 2라는 오른쪽에다 적을까요? n 플러스 2라는 인수를 갖고 이제 뭔가 어떠한 다항식으로 또 곱해질 텐데 조립제법을 쓸게요. 3차, 2차, 1차 상수항 거기에 대해서 마이너스 2에 대해서 마이너스 2, 1, 2, 2, 마이너스 4, 4, 마이너스 8, 0 잘 떨어지고 있고 이 뒤편에 이제 곱해질 그러면 항식이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4가 되지. 제가 아까 혹시나 라고 이제 붙이려는 말이 있었잖아. 여기서 지금 n 플러스 2라는 어떠한 1차항이 동일하게 있다고 해서 아, 그러면 뒤에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4가 어떠한 1차식에 대해서 곱으로 나눠질까? 라고 하면 지금 이걸로 안 나눠지거든. 1 하면서 뭔가 이 항을 갖지 않아요. 그 말은 우리가 지금 모든 n에 대해서 뭐 성립하는 그러한 지금 항등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자연수에 대해서 배수가 된다라는 상태인 거죠. 괜찮아요? 그래서 개수 비교가 아닌 그런 개수 비교로 가는 흐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위에 있는 이 a배가 된 이 n 플러스 2인 적자 적어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4와 n 플러스 1의 a배 이 상태에서 뭔가 진행을 해야 된다 그 말이고요. 어떻게 더 얘를 정리해 줄 수 있을까 하는데 오른편에서 n 플러스 1이 보이니까 그리고 왼편에서는 이 n제곱과 플러스 2n으로부터 우리가 이 왼편을 n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바꿔주시면 플러스 2n까지 나오고 플러스 1이 나오니까 플러스 3만 해주면 이제 플러스 4가 되지. 괜찮지? 는 n 플러스 1a예요. 자, 이러면 치환을 하고 싶죠. 어떻게? n 플러스 1을 라지 x라고 잡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라지 x에다가 마이너스 ax는 옮겼죠? 플러스 3은 0이 되는데 자, n은 자연수야. 그치? 그러면 n 플러스 1도 여전히 자연수고 얘는 이 이상의 자연수가 됩니다. 그 말은 이 라지 x가 지금 이 이상의 자연수가 되는 근을 갖는다는 건데 그치? 그러면 근을 갖는다는 거는 이게 지금 x 마이너스 뭐 네모 x 마이너스 세모로 인수분해가 되면 이 네모나 세모 중에 어떤 것은 이제 이 이상의 어떤 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3을 인수분해하면 나눠주면 마이너스가 되어야만 해요. 그래야 이제 이 a도 합쳐졌을 때 지금 양수가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이 라지 x는 2로부터 라지 x는 밑에다 쓸까요? 3 또는 1이 되는 인수분해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3은 이렇게밖에 안 쪼개지니까. 근데 이때 이 라지 x가 n 플러스 1이었으니까 이때 각각의 n은 2고 그쵸? 1 빼주니까 이때는 0이 되는데 우리는 n이 자연수니까 이때는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구하려는 n은 지금 2다라고 찾아주는 거죠. 괜찮습니까? 여기 이 값이 찾는 n이 2가 된다라고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아까 이 부분만 우리가 혼돈하지 않는다면 자연수 n에 대한 지금 풀이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n의 a의 배수, a 배수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데려와서 우리가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를 진행한다면 값이 잘 나올 겁니다. 한 번 더 다시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찮죠? 그리고 마지막에도 이제 3, 1로 나누어졌을 때 이제 이 부분은 성립하지 않고 n이 2여야만 한다까지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가는데 우리 한번 또 수다리 타임 갖고 넘어가 볼까요? 37번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한번 보고 와야겠다. 한번 봅시다. 오늘의 수다리 딴 첫 반려친구를 소개해요. 오, 미술 시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냐면요.
이 친구 제가 여러분들이 공지사항에다가 혹시 뭐 이런저런 얘기, 아무 얘기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 뭐 그중에서 뭐 반려동식물 얘기도 해주시고 얘기를 해달라라고 했더니 이제 어느 친구가 자신의 반려친구를 이렇게 소개해줬어요. 여러분들 후기를 혹시 보셨나요? 후기에 있는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친구가 어떻게 이 친구를 소개해줬냐면 이 사진은 이제 반려동식물은 아니고 반려돌입니다. 반려돌입니다 하면서 얼마 전 제 생일 때 이제 친구가 써준 글이에요. 얼마 전 제 생일 때 친구가 선물을 해줬는데 처음엔 어이가 없었지만 나 같아도 어이가 없었겠어. 그리고 근데 얼굴도 그려주고 모자도 씌워주니 굉장하네요. 그랬더니 봐줄만 하더라. 그래서 저러한 무해한 얼굴을 보면 저도 모르게 같이 미소 지르게 되는 것 같다. 왕관까지 해내서 뭐 수학의 달인이 되어보겠다 하였는데 그래서 지금 반려돌을 소개해줬어요. 제가 반려 친구들 소개해달라고 할 때 어떠한 혹시 이제 후기 글이 달리면 어떠한 친구가 혹시 나올까 했는데 돌이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나의 생각이 짧았구나. 친구한테 선물을 받았대요. 그 친구 정말 굉장히 가깝고 좋은 친구거나 아니면 좋은 친구거나 그쵸? 뭡니까? 저거 바닥에 해놓은 거 뭐예요? 뭐 모자는 알겠고 머리끈이니? 머리끈으로 이제 뭐 둥지 같은 집을 만들어줬는데 굉장하네요. 돌이 이쁘긴 합니다. 제가 이거를 글을 보면서 반려돌 하면서 엄청 웃었는데 모자도 어디서 저렇게 작은 거를 구해다가 잘도 해놨는지 저 돌이 굉장히 호강을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이제 댓글에다가 이제 한번 저희 주니아에 잘 데뷔를 시켜보겠다 라고 했는데 제가 돌멩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재밌어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반려돌이라고는 이제 생각을 못했어서 근데 또한 어떻게 보면 문득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곧 이사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해외여행을 어디서 가서 해변에서 돌멩이를 주워왔었어요. 진짜 너무너무 반들반들하고 반질반질 하고 하얀 무늬가 이쁘게 생긴 돌 5개를 무려 비행기 막 10몇 시간을 태우고 데려와서 제 TV 앞에 이렇게 5개가 잘 놓여있단 말이에요. 깨달았어요. 나도 반려동물을 5개를 키우고 있었구나. 5개가 있었구나. 그래서 저희 진짜 곧 이사를 하는데 제 집에 놀러 와본 친구들은 이제 그걸 아니까 이제 중요한 것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챙겨두라고 하잖아요. 이사할 때 짐 옮길 때 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 친구들이 돌은 어떻게 할 거야? 하니까 제가 당연히 주머니에 넣던지 제 가방 앞에 잘 넣어두던지 따로 챙겨야지 라고 했어요. 왜냐면 이제 이사 도와주시는 분들이 혹여나 돌멩이 하면서 이제 어디다가 버리면 어떡해요. 제 소중한 반려돌인데요. 그쵸? 저는 무려 5개나 있습니다. 엄청 이뻐요. 이 친구도 이쁘네요. 이렇게 보니까 또 이제 반려돌이라고 확실히 인정이 되네. 그러네. 내가 반려돌을 5개나 갖고 있었네. 제가 오늘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네, 하여튼간 너무너무 재밌어요. 네, 너무 고맙고 다른 친구들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맙고 네, 수학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화이팅 해주시고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으로 이어가 볼게요. 집에 와서 우리 반려돌 진짜 이쁜데 저희 반려돌도 소개시켜드려야 되나? 하지만 그 5개에게 씌워줄 모자가 없는 것을 네, 37번을 가볼게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아까부터 네, 자연수 새 ABC가 있어서 다음에 조건을 만족한다. 조건이 꽤나 많죠. 가나는 이제 대소 구분을 하는 조건이고 다가 일단 우리가 하고 있는 본격적인 인수분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을 일단 봐보죠. 이러한 2차 식에 대해서 x-c로 나누어 떨어진다. 즉 x 위치에다가 c를 넣었을 때 값이 0이다. 그래서 x에다가 우리 c를 넣어보자고. 그러면 ac 제곱에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b c 더하기 ab 제곱 마이너스 174는 0이다 라는 거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174는 174 이렇게 만들어줄까요? 왜냐면 우리 여태까지 그렇게 하는 문제가 많기도 했고 뭔가 ABC 찾아내는 그런 문제일 것 같으니까 ABC에 대한 정보를 자 이들을 쳐다보니 우리 사실은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C에 대한 2차고 C에 대한 1차고 A, B로 이제 막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된다고요. 복잡하게 생겼다고 이거 뭐지? 라고 멈추지 마시고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까 하고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세요. 알겠죠? 마음을 적극적으로 먹는 것은 힘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 A씨랑 일단 C로 나눠질 것이고 이쪽은 무조건 여기는 뭔가 A, B, A로 나눠줄까 뭐로 나눠줄까 하는데 이 가운데 있는 1차식이랑 이제 연립을 생각해 봐야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A, B, A. 틀렸어요, 여러분. 이거 아니야. 그러면 A, B와 A. 이렇게 하면 되나? 아니, 이것도 아니네. B, A제곱.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양쪽이 마이너스일 때 되네요. 해서 이 왼편을 인수분해 해주시면 AC 마이너스 A제곱에다가 C 마이너스 B라는 값이 지금 174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A로 한 번 더 빼줄까? 그러면 이쪽이 A에다가 얘도 좀 오른편으로 옮길게요. 자리 좀 잘 잡아봅시다. A로 묶어주시면 여기가 C-A가 될 테고 여기는 C-B를 곱했더니 지금 174가 된다라는 거지. 그럼 174에 대한 우리가 좀 소인수분해를 해야 될 것 같아. 2로 나눠. 그러면 2로 나누면 87은 3으로 나눠지죠. 3. 그러면 29. 더 이상 안 되네. 그러면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나씩 뭐 분배가 되려나? 막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아직 살피지 못한 가나를 보죠. 가나를 다시 가볼까요? 가나의 조건을 보니까 이제 크기 비교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크기 조건을 뭔가 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지. 나를 보면요. B만 넘겨도 A가 C-B보다 작아요. 그치? 그러면 우리는 이 C-B가 여기가 작다라는 거지. 그럼 이쪽이 일단은 A가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가를 볼까요? 가를 보니까 C-A랑 C-B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지금 A, B, C는 자연수거든요. 그래서 A, B, C가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크기 순서대로 이렇게 있다고 치면 수직선에 이 C-B의 갭과 이 차이는 C-A가 더 크겠죠. C-A가 더 클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더 크다는 거지. 여기보다. A보다 우리 좀 순서대로 써볼까 그러면? 보기 좋게 제가 이 둘의 위치를 바꿔볼게요. 여기가 C-B, C-A가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아까 나에서부터는 A보다 이 오른편이 크고 그치? 그리고 가에서부터는 이 C-B보다 이 C-A가 더 크다라는 거야. 이 갭이 더 크다라는 거니까 괜찮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자연수가 지금 곱해져 있는데 곱한 값은 이제 174가 이렇게 소인수분해 되고 있고 얘네를 뿌려줄 거야. 그러면 그럼 너무 당연하게 가장 작은 거부터 2, 3, 29가 되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아까 그렇게 여기 주어진 거 뿌려줬을 때는 여기가 이제 2 이상인 자연수 이러한 문제는 있었어요 앞에. 근데 지금은 그냥 A는 자연수잖아. 사실은 1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
헷갈리지 않게 여러분들이 여기 뒤에 곱하기 1이 있다고 생각해도 되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가 2부터가 아니라 A를 가장 작은 수부터 쓴다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A가 1이 되는 경우부터 따져줄 수 있다라게 되는 거지. 괜찮죠? 그러면 A가 만약에 1이라면 우리는 차례에 맞게 이제 데려와 주면 되는데 경우들이 좀 있을 것 같아. 자, 해보자. 하나씩 하나씩. 1이면요. 나머지가 이쪽이 2라면 1이고 2라면 무조건 커야 되지. 같이 1일 순 없어. 2라면 나머지 곱인 이 3에다가 29 곱한 87 이렇게 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찾아봅시다. 마찬가지로 또 1, 3이라면 이 밑에 칸만 넘어가지 않길 바라는 중이에요. 저는 1이고 3이라면 2를 곱한 58 야? 그쵸?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1, 6이라면 이도 되지? 그러면 29 더 있을까? 1이라면 이라고 했을 때 A가 더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하나 키웁시다. A가 2라면 이때는 이제 여기가 이제 다시 지워줘도 되니까 이때는 아까 생각했던 2, 3, 29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이러려고 이제 또 대소구보를 한 거긴 하지. 자, 이럴 때 내가 뭘 해줘야 되지? A, B, C를 찾아서 지금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 정보만 알면 우리는 A, B, C를 다 찾을 수 있어요. 갭들을 다 아니까. 이때 각각 A, B, C를 찾아봅시다. A, B, C를 아래에다 이제 써볼게요. 맨 첫 번째 경우에서는 1이라고 했고 일단 A는. 그치? 그러면 A와 C에 대한 갭이 차이가 87이면서 C가 더 커야 되니까 C는 88 이렇게 찾는다라는 거죠. 괜찮지? 그 다음에 C와 B의 차이가 2인데 C가 더 크니까 여긴 86 이렇게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찾아볼게요. 여기 1이면 여기 갭이 58이니까 여기가 59가 돼. 그리고 여긴 갭이 차이가 3이니까 56이 됩니다. 다음은 또 1이고 여기는 30이 되겠네. C가. 이번에는 6 차이니까 24. 6배준. 마지막 A가 2일 때에는 29 차이니까 29 더하면 31. 그 다음에 3 차이니까 여기서 3 빼면 28.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이때 다 더하래요. 이들을 다 더해. 그러면 여기 더해주시면 87 더하는 거니까 175입니까? 이렇게 세 개를 다 더해볼게요. 이번에는 여기서 더해보시면 60에다가 더하는 거니까 116 이렇게. 그리고 이번에는 25 더하는 거니까 55. 마지막으로 또한 더해주시면 61 이렇게 더한 값들이 나오는데 이때의 가장 최대 큰 값 이 친구네요. 요 값을 m이라고 하고 라지 m이라고 하고 최소값 이 친구네요. 를 이제 스몰 m이라고 하자. 이들을 빼라. m 마이너스 스몰 m 빼주시면 120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달을 일단 인수분해가 필요했고 이제 C를 넣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대소비교를 가나를 통해서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씩 유추해보면 되는데 이때는 1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해주는 게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많이 왜 하나밖에 경우가 안 나오지? 이러면 사실 최대 최소를 이제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쵸? 다시 한번 이 경우 나누는 게 이제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러한 문제도 많이 등장해서 많이 등장하는가? 이 38번을 통해서 아주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1등급을 넘어서는 상위 1%의 문제가 이제 소단원마다 자꾸 나오잖아. 하나씩 마지막에. 이번 문제가 이제 확실하게 상위 1%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수, 세 정수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XYZ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 라는 건데 가는 대소비교를 줬네요. 그러면 아까처럼 뭔가 대소비교에 어떠한 쓰이는 포인트가 있을 것이고 시작은 나로 시작을 할 것 같네요. 나를 보면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다라는 느낌으로 나와 있어요. 3차니까 이럴 때에는 두 개를 잡고 한번 해보자 이잖아요.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부터 뭔가 해결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
한번 자 가보자. 날을 한번 바꿔봅시다. 그러면 일단 이 물결칠 이 부분을 x 플러스 y 세제곱 마이너스 3xy 뭐 이런 식으로 바꿔볼까요? x 플러스 y 바꾸고 뒤에를 그대로 이제 적어줘야겠지. 세제곱 마이너스 3 xyz는 25 다 라고 있는데 우리 어차피 이 앞에 있는 친구를 다 변형해 줘야 되니까 다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세제곱이 등장을 했으니까 우리는 이 친구와 x 플러스 y의 세제곱과 z 세제곱을 이제 한 덩어리로 보고 이제 다시 한번 또 인수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 플러스 y 플러스 z에 이번에는 앞에 제곱 괜찮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양쪽을 곱하는 거지. y에다가 z 더하기 z의 제곱 이렇게 지금 제가 빨간색 줄 그은 이 두 항을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가 있어요. 그치? 그리고 나머지 항들을 데려올게. 데려올 건데 좀 묶어줄 수가 있겠다. 지금 3xy로 묶어주면 앞에 x 플러스 y 있고 뒤엔 z가 있어서 이렇게 딱 묶어지는 것 같아요. 오호! 그러면 뭔가 지금 x 플러스 y 플러스 z로 다 묶여지네요. 또 묶어볼까? x 플러스 y 플러스 z 이렇게 묶으면 일단 이 중괄호에 있는 식이랑 마이너스 3xy가 들어가는 것은 알겠어. 그치? 근데 집어넣으면서 전개까지 그냥 한번 해볼게요. 전개를 하면서 집어넣겠다라는 거지. x제곱 더하기 2xy 플러스 y제곱 그리고 이쪽은 마이너스 xz 마이너스 yz 플러스 z제곱 마이너스 3xy 얍 이렇게 됐어요. 뭔가 써주면서도 정리가 더 될 것 같았는데 한 번 더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위로 데려와서 정리를 해줄까요? 위로 데려올까요? 그러면 데려와. x, y 플러스 z로 묶이고 있고 쪼기를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제곱끼리 다 앞에 써줍시다. y제곱 플러스 z제곱 일단 정리해주면 남는 식이 xy는 마이너스 1xy로 이제 정리가 되고 xy 이렇게 마찬가지야. 다른 식도 다 이제 마이너스 1이 개수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yz랑 마이너스 zx 이렇게 정리가 되네. 자, 이 값이 지금 25래. 뭐 엄청난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아직도 정신이 없어. 더 뭔가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쪽은 더 이상 건드릴 수 있는 게 없고 오른쪽에서 규칙성은 보이니까 우리가 한번 어떻게 조작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제가 만약에 2를 곱해주면 어때요? 즉 x 플러스 y 플러스 z에다가 다 모든 항에다가 2를 곱해 볼게. 그러면 앞에다가 되돌리기 위해 2분의 1이 있긴 해야겠지. 2를 곱해주시면 2x제곱 2y제곱 2z제곱 그 다음에 나머지 항들에게도 다 2를 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좀 뭔가 변화를 줄 부분은 보이긴 해요. 왜냐하면 x제곱 하나 y제곱 하나에다가 마이너스 2xy 있으면 우리가 그 합에 대한 제곱꼴을 만들어 줄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2분의 1에 그대로 적어주시고 제가 이 뒤에 있는 이 긴 부분을 x 플러스 y의 제곱 y 플러스 j의 마이너스가 있군요. 여기가 마이너스겠네. x 마이너스 y의 제곱 그쵸? 여기가 x 마이너스 y의 제곱 그럼 이쪽은 이제 y 뭐 마이너스 z의 제곱 플러스 z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지. 왜냐면 지금 이 친구 전개해 주시면 각각 이 x제곱, y제곱, z제곱도 다 2개씩 나오고 우리가 가운데 항으로 이제 다 마이너스 2가 붙은 이러한 식들이 다 정리가 되게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리해 줬는데 25다. 자, 이 다음에는 아까보다 나아진 걸까? 아까보다 나아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결국은 지금 x, y, z라는 정보를 구하러 가줘야 되는데 아까까지는 막 이 펼쳐진 수들에서 어쨌든
각각 x, y끼리, y, z끼리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게끔 묶였거든. 아까보다는 낫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만약에 안 막히고 오셨어요. 여기까지 막히셨다면 이 어떠한 치환이 필요할 것 같은데 를 생각해 줬다라면, 그러면 x, y 이 뭔가 이 관계에 대해서 치환을 해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즉 이 제곱 안에 있는 저 숫자를 기준으로 제가 이만큼을 묶으면서 하나의 문자를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이때 x, y를 뭐 문자 a, b, c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줄까 싶다가 아까 우리 가에서 조건 보시면 x, y, z가 이 순서를 갖고 있거든. 그치? y가 x보다 크거나 같고 z가 y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x-y는 음수도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이보다는 플러스가 아무래도 생각하기에도 추측하기에도 사용하기에도 좋잖아. y-x를 이제 a로 치환을 하는 거지. 상관이 없어. 왜냐면 x-y의 제곱과 y-x의 제곱은 같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둘을 이제 마이너스를 취해서 치환을 해줘도 상관이 없다. 변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해줄게요. 그럼 이때는 z-y를 제가 b로 해볼 거고, 요때는 z-x가 마찬가지로 이제 0을 포함하는 양수가 될 텐데, 이때 c로 잡느냐? 근데 앞에 a, b를 보잖아요. a와 b를 더해주면 y랑 마이너스 y 상쇄되면서 z-x가 남습니다. 즉 뒤에는 우리가 문자를 잡아줄 필요 없이 여기가 a 플러스 b가 된다라는 이 말이에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잡아줌으로써 우리가 결국은 다룰 문자가 무려 하나가 줄어드는 거거든. 괜찮아? 그렇게 되면 이 노란색 줄을 뛰어넘고 우리는 위에 식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1에다가 x 플러스 y, z 있었죠? 여기에 치환한 걸 바꿔주시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ab의 제곱이네. a 플러스 b제곱 b 25야. 자, 어때? 여기서 이제 뭔가 진행하면 좋을까? 아니, 전개를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2분의 1에 x 플러스 y 플러스 z에다가 얘 전개해 주시면 2a 제곱 플러스, 왜냐면 여기 제곱해서 오고 있거든요. 2ab가 된다고. 이렇게 전개를 해주니 우리가 2분의 1을 넣어주면서 2를 다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쓸게요. 또 올라와. 그러면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에다가 2로 각각의 이제 항들을 나눠주니까 이 뒤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ab가 되겠네. 이 값이 25다. 자, 우리가 시작했던 그 기다란 식보다는 뭔가 나아졌어요. 왜냐면 이 AB는 결국은 X, Y, Z끼리의 관계잖아. 그럼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봅시다. 각각은 지금 자연수일 거야. 왜냐면 각각 X, Y, Z가 정수네요. 정수인데 지금 제곱이고 AB가 크거나 같은 0 이상의 지금 정수죠. 이 맨편에서 잠깐 보시면 우리가 이 갭이 0 이상의 y를 더 크게 뒀으니 여기가 이제 의미 아닌 정수라고 부를게. 의미 아닌 정수고 의미 아닌 정수야. 이 둘을 더했으니 당연히 이 a 플러스 b도 의미 아닌 정수야. 그쵸? 이 세 개 a, b 여기 한번 적어야 될 것 같네요. a, b와 a 플러스 b는 모두 의미 아닌 정수예요. 즉 0을 포함하는 양수의 정수라는 거지. 괜찮아? 그러면 이쪽이 지금 이 오른편이 의미 아닌 정수니까, 즉 0을 포함하는 양수의 정수니까 이쪽도 마찬가지로 0을 포함하는 양수의 정수겠죠. 25니까 0이 안 되고 사실은 양의 정수가 되는 상황이에요. 괜찮아요? x 플러스 y 플러스 z도 어쨌든 지금 양수일 것이다 라는 게 우리는 알 수 있고, 자 이제 추측하러 가볼 건데, 그러면 이 둘을 곱했을 때 각각의 이제 양의 정수, 얘도 의미라고 했지만 의미 아니라고 했지만 양의 정수죠. 양의 정수들을 곱했을 때 25가 되려면 케이스가 몇 개 안 나와.
25, 1. 그치? 그리고 5 곱하기 5. 나머지는 이제 25 곱하기 1. 이렇게 세 케이스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경우를 하나하나 따져줘야 되는데 우리가 포커스를 이쪽에다 두겠느냐? 아니, X, Y, Z를 다 더해서 이걸 되는 건 너무 많아. 그래서 이쪽을 포커싱을 두고 한번 해보자 그거죠. 하나씩 해볼게요. 첫 번째, 여기다 할까? 오늘 칠판 길게 한번 써봅시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AB가 지금 25가 되는 상황인데 아까 말했듯이 제가 순서상으로 잠깐 나타내 볼게. 각각은 지금 음이 아닌 정수야. 그치? 그러면 뭐 1, 4, 2, 3 어차피 맥스는 한쪽이 5잖아. 빠르게 생각해보면 우리는 2가 5,0이나 0,5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냥 뭐 2, 3, 2, 4 당연히 안 되고 빠르게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각각의 케이스에서 따져줘야 돼. 예를 그러면 소가루를 주고 1번 이렇게 하나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로 데려와 보겠습니다. 즉 A가 5라는 것은 우리가 A가 뭐로 잡았어? Y-X가 이 갭이 5가 된다라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B가 0이 된다라는 것은 B가 누구였더라요? B가 Z-Y가 지금 0이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하나인 Z-X는 이 둘을 더한 거였지. 즉 5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저는 관계식을 다루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Y는 X 플러스 5가 되고요. 그리고 YZ는 같으니까 이도 또한 이제 Z랑 그 값이 같아진다. 우리가 결국 구하려고 하는 것은 XYZ인데 지금 앞에서 케이스를 나눌 때 첫 번째 경우에는 지금 이 셋을 더해서 1이에요. 그쵸? XYZ를 더해서 1이 돼야 되는데 우리 Y는 X 플러스 5고 Z도 X 플러스 5래매. 그럼 대입해서 더해주잖아? 그럼 3X 플러스 10이야. 이 값이 지금 1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X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9가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되고요. 괜찮아. 마이너스 3이고 YZ는 각각 5씩 더해주니까 Y는 2, Z도 2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순서쌍은 마이너스 3, 2, 2라는 순서쌍이 나오게 된다는 거지. 괜찮아? 이때는 마이너스 3, 2, 2라는 순서쌍이 하나 나오게 된다. 이런 식으로 찾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뭘 했어요? 여기에 대한 경우를 살핀 거지 이쪽에 대한 경우도 살펴봅시다. 자리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네. 오호,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2번. 왜냐? 저 오른편도 써야 되거든요. 2편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는 0이랑 5예요. Y-X가 0이고 그러면 Z-Y가 B니까 이 친구가 5래. 그리고 Z-X도 마찬가지로 더해서 5가 되겠지. 괜찮아. 그러면 Y는 X고요. Z는 X 플러스 5야. 이제 한 번에 방법을 깨달았으면 나머지는 쭉쭉 가면 돼. 제가 구하려고 하는 이 값은 다 X로 표현해주게 되면 3X 플러스 5가 되는데 이 값이 지금 1이라며. 이 첫 번째 경우에 대해서는 이 경우잖아, 이 경우. 그치? 그래서 1이 되는 거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4인데 3X? X에 대한 정수가 존재하지 않아. 즉 이때는 만족하는 정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답에 들어가지 않는다. 나머지 계속 진행해 볼게요. 여기가 두 번째. 이번에는 5가 되는 경우야. 어디죠? 2.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AB가 5가 되어지는 경우인데 아까 지금 A, B는 다 음이 아닌 정수란 말이야. 여러분 어떤 수를 넣었을 때 될 것 같아요? 되는 거 하나도 없어. 왜냐면 5가 되려면 끼키야 1인데 그럼 여기 양수로 살아. 1, 1, 2, 2 다 되지 않아. 그래서 이때는 아예 A, B조차 만족되어지는 의미하는 정수를 찾을 수가 없다. 괜찮습니까? 나머지 세 번째 가볼게요. 여기 케이스지. 이 케이스로 가게 되면 지금 앞에서 따지고 있는 이 값이 1이 되는 경우야. 이때 바로 보이죠? 음이 아닌 정수로 찾아보면 A, B라는 순서쌍으로 내가 표현해보면 0, 1 아니면 1, 0밖에 되지가 않아. 그럴 때니까 이 값이 1이 된다 그거야. 그럼 첫 번째 이 케이스부터 데려올게요. A가 0이고 B가 1이라는 것은 A는 Y-X가 0이라는 거고 Z-Y 이 값이 1이라는 건데 나머지
z-x도 더해서 1이라는 거죠. 그치? 그러면 y는 x라는 것이고 z는요? z는 넘어와 주시면 x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정리해. 아까 했던 거랑 굉장히 방법은 똑같아. 그쵸? 더해주시면 x고 x 플러스 1이니까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3x 플러스 1이 돼. 이 값이 지금 3번의 케이스에서는 25다라는 것과 맞춰줘야 됩니다. 그럼 25다 라고 데려오면 정리해주면 x는 8이 돼. 맞아요. 착착 해주면 8이야. 그리고 y는요. x랑 같다고 했으니까 8이야. z는요. 1다라고 했으니까 9야. 아, 그럼 이때의 순서상은 우리가 지금 8, 너무 아래네. 8, 8, 9. 8, 8, 8, 9.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지. 8, 8, 9. 네, 좋아요. 이렇게 두 번째 순서상이 나오게 된다. 우리 하나 남았어. 하나만 더 가볼게요. 이 경우죠. 큰 3번에 대한 동그라미 2번. 그러면 이때는 y-x가 1이고 z-y가 0이고요. 이 둘을 더한 값도 1이 되겠지. 괜찮아. 그러면 y가 x 플러스 1이 되고 이 또한 z랑 같아. 그렇게 되면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다 x로 표현하게 되면 둘이 지금 x 플러스 1이니까 그러면 3x 플러스 2가 되겠지. 이 값이 지금 25가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고 3x가 23이 되는 그런 정수는 없어. 그치? 그래서 얘는 만족하는 그러한 x 정수가 없어서 이 경우도 생각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순서상이 앞에서 마이너스 3, 2, 2와 8, 8, 9라는 두 개. 지금 묻고 있는 것은 개수거든? 그래서 총 두 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문제 풀이 굉장히 길었지. 경우의 수를 따지는 문제들이, 경우를 따지는 문제들이 많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적어봐 주시고, 근데 이 문제는 경우를 따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에서 치환을 잡아가는 과정부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들 막혔을 것 같아. 그런데 지금 풀이를 한번 여러분들이 살폈다고 해서 아, 내가 직접 안 해봐도 된다? 아니야. 풀이를 알고서도 여러분들이 써보는 거는 완전하게 다릅니다. 한번 처음부터 다시 적어봐 주시고 고생하셨어요. 칠판을 다 썼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단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